선생님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네, 수학과의 박정호입니다. 자, 오늘 이번 시간에는 저번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유형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61페이지 유형 1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61페이지 유형 1번 봤더니 뭐 우선 1차 부등식 문제가 나왔네요. 물론 이제 부등식은 방정식이 끝난 다음에 연결되는 단원 이제 부등식이 나오겠는데 문제가 나와버렸네요. 한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유형 1번 봤더니 이제 1차 부등식에 관련된 문제예요. 자, 뭐 AX가 이제 B보다 크다. 이제 1차 부등식에 관련된 문제인데 우선 개념을 잠깐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자, 부등식이라는 것은 부등식을 풀어라. 이런 것은 해를 구하라. 같은 말인데 즉 X의 범위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1차 부등식이니까 자, 여러분들께서 해줘야 할 것은 X 범위 구하려면 A로 나눠줘야 돼요. 자, 그럼 이제 A가 양수이면 부동항이 안 바뀝니다. A가 양수이면 X는 A분의 B보다 크다 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자, A가 만약에 음수이면요, A가 음수이면 A로 나눌 때 부동호 방향이 바뀌겠네요. X는 A분의 B보다 작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렇다면 이제 하나 더 얘기해야겠죠. A가 0일 때. 자, A가 0이 되면 부등식 자체가 0X는 B보다 크다가 돼요.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B까지도 한번 얘기를 해줘야 돼요. 자, 우변에 있는 B가 어떻게 되면 B가 만약에 음수면요, B가 음수면 어떻게 됩니까? 좌변은 0x다 보니까 x가 어느 값이 주어지든지 간에 무조건 0이 돼요. 근데 우변에 있는 B를 음수라 했기 때문에 0은 음수보다 크다. 항상 성립하죠. 네, 수학에서 항상 성립이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다 된다는 뜻이에요. 어떤 x를 대입하든지 간에 다 성립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모든 실수가 해가 됩니다. 자, 그럼 B가 0보다 큰 양수거나 0이면요. 자, 이미 좌변은 0이라고 했어요. 좌변은 0인데 B가 양수면 0이 양수보다 크다? 안 되죠. B가 0이면 B가 0이 0보다 크다? 이것도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성립 안 한다는 얘기예요. 성립하지 않는다? 이건 뭐냐면 해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해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1차 부등식의 풀이는 이 과정을 통해서 풀어줍니다. 이 되겠죠? 자, 문제 보겠습니다. 자, x 플러스 2가 ax 플러스 3보다 작거나 같다의 해가 모든 실수다. 해가 모든 실수다. 모든 실수. 모든 실수니까 어떤 x를 대입하든지 간에 항상 성립한다는 뜻입니다. 자, 주어진 부등식이 항상 성립한다. 자, 볼게요. 자, 이항을 시켜주면 1-a의 x가 이항시켜서 1이다. 그럼 1-a의 x가 항상 1보다 작아야 돼요. 항상 1보다 작다? 무슨 얘기죠, 그러면? 항상 1보다 작으려면 이 부분이 0이 되면 되겠네요. 이 되겠죠? 그러면 어떤 x가 오든지 간에 항상 0을 만족하는데 0은 1보다 작잖아요. 항상 성립하잖아. 따라서 a의 값은 1이구나 라고 해서 상수 a 값은 1입니다. 답이 4번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수학에서 모든 실수 항상 성립, 해가 없다, 성립하지 않는다. 여러분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그 다음 페이지 넘겨보겠습니다. 자, 넘겨보면 이제 우리가 방정식에 관련된 유형 문제들이 나옵니다. 자, 유형 2번 보겠습니다. 자, 유형 2번 보면 2차 방정식 x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1 두근을 알파하고 베타라 했을 때 알파분의 베타 더하기 베타분의 알파의 값을 구하라. 자, 2번 문제 봤더니 2차 방정식이 주어져 있을 때 두 근을 알파하고 베타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바로 근과 계수의 관계를 써야겠죠.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 의해서 첫 번째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1분의 마이너스라서 1이고요. 두 번째 알파 베타는 a분의 c라서 1분의 1인 1을 만족해요. 자, 근데 문제에서는 뭘 구하냐면 알파분의 베타 플러스 베타분의 알파의 시계값을 구하라 했으니까 근과 계수의 관계에 나와 있는 합과 곱을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럼 결국 뭐라는 얘기냐면 통분하라는 얘기예요. 자, 분모끼리 곱하면 알파 베타, 대각선을 곱하면 베타 제곱, 대각선을 곱하면 알파 제곱. 결국은 알파 베타 분의 자, 분자에 나와 있는 것을 곱셈공식 변형하고 연결시켜주면 완전 제곱식에서 2알파 베타를 빼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곱은 1, 합도 1이네요. 1제곱 빼기 2 곱하기 1
해서 답은 마이너스 1이더라. 그래서 2번이겠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근각계수의 관계 이용해서 시계값을 구하는 문제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유형 3번 보겠습니다. 자, 유형 3번 봤더니 자, 2차 방정식이 주어져 있는데 한 근이 2 마이너스 루트 3인데 유리수 A하고 B의 값을 한번 생각해보자. 자, 유형 3번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는 0이고 한 근이 2 마이너스 루트 3이다. 그랬을 때 유리수 a와 b의 값에 대해서 합을 한번 계산해보자. 자, 그러면 근이 주어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대입을 통해서 x가 2 마이너스 루트 3이다. 대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항등식을 이용해서 a랑 b를 구해도 되는데 이거 하나만 알아두세요. 자, 우선은 x는 2 마이너스 루트 3을 대입해서 항등식. 자, 항등식이라는 것은 무리수의 상등이에요. 자, 무리수의 상등을 이용을 해서 a의 값하고 b의 값을 구해줘도 되고요. 두 번째는 유리수 a랑 b를 구하라는 얘기는 지금 현재 2차 방정식의 개수를 구하라는 얘기예요. 근데 개수가 유리수입니다. 즉 유리개수 방정식이에요. 자, 유리개수는 2차 방정식인데 유리개수 2차 방정식에서 근이 무리수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알파가 2 마이너스 루트 3이니까 다른 한 근은 켤레근일 수밖에 없어요. 2 플러스 루트 3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이 두 근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즉 켤레근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2차 방정식만 작성해 주면 돼요. 2차 방정식. 즉 x 마이너스 알파와 x 마이너스 베타는 0이다 이렇게 작성해도 되고요. 아니면 전개를 해주면 x제곱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 x니까 마이너스의 두 근의 합 x, 그 다음에 상수항은 두 근의 곱을 만족하는 2차 방정식을 써주면 되겠죠. 그러면 x제곱 빼기 두 개 합하면 얼마 나오죠? 네, 3입니다. 자, 두 개 곱하면 얼마예요? 합창공식 때문에 4만 3, 네, 1은 0이더라 해서 개수 비교해주면 a의 값이 마이너스 4고 b의 값은 1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켤레근 성질을 이용해서 두 근의 합과 두 근의 곱을 이용해서 2차 방정식을 작성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두 개를 더하면 이제 마이너스 3인 1번이 답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유형 3번을 풀어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유형 4번을 보겠습니다. 자, 유형 4번 보면 이제 2차 방정식의 공통근에 관련된 문제네요. 자, 2차 방정식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2는 0. 그 다음에 x제곱 플러스 ax 마이너스 2는 0. 두 개의 2차 방정식이 주어져 있는데 두 개가 공통근을 갖겠다. 자, 공통근을 갖도록 하는 상수 a의 값을 구하라. 자, 근데 이제 2차 방정식 봤더니 두 개가 있지만 한 개는 풀 수 있네요. 자, 우선은 첫 번째 2차 방정식 봤더니 인수분해 됩니다. 1, 2 플러스 해주면 x 플러스 1, x 플러스 2는 자, 0을 만족하는 2차 방정식이니까 근이 마이너스 1이나 마이너스 2가 나옵니다. 근데 마이너스 1이 공통근이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 2가 공통근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두 가지 케이스로 나눠서 풀어줘야겠죠. 자, 그래서 첫 번째 x가 마이너스 1인데 얘가 공통근이 되는 경우, 즉 주어진 두 번째 2차 방정식의 근이 된다. 자, 대입을 해주면 어떻게 되죠? 자, 대입을 해주면 제곱이니까 1,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는 0이기 때문에 여기서 a의 값을 구해주면 얼마 나옵니까? 마이너스 1이 나오고요. 자, 두 번째 x의 값이 마이너스 2도 나오는데 마이너스 2도 공통근이 될 수도 있겠죠. 네, 그러면 주어진 두 번째 2차 방정식에 대입을 해주면 자, 제곱이니까 4가 되고요. 자, 대입하면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2는 0이다. 얼마죠? 이항시켜주면 네, 2a는 2니까 따라서 a의 값은 1이네요. 그래서 a 값이 두 개 나오네요. 자, 그러면 a는 마이너스 1과 1이 나왔기 때문에 모든 a의 값의 합을 구하라. 0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공통근, 2차 방정식의 공통근 문제를 한번 풀어봤고요. 자, 그 다음에 유형 5번 미지수가 3개인 연립 1차 방정식 한번 보겠습니다. 자, 미지수가 3개인 연립 1차 방정식. 자, 미지수가 3개다 보니까 하나를 우선 소홀 해갖고 미지수 2개짜리인 연립 방정식으로 바꿔주면 됩니다. 자, 5번 보면 x 플러스 y 마이너스 z는 4, 그 다음에 2x 플러스 y 플러스 z는 3, 그 다음에 세 번째 x 마이너스 2y 플러스 3z는 자, 마이너스 6이라는
방정식이시면 이제 3개 주어졌을 때 x값, y값, z값, 즉 알파, 베타, 감마를 한번 구해봐라. 자, 기역과 니은과 디귿의 3개의 방정식 있죠. 자,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먼저 한 개, 소거시킬 한 개의 미수를 선택을 하면 됩니다. 어떤 걸 소거해 주는 게 편할까요? 어떤 게 y가 편할까요? 자, 그러면 y를 없애려면 우선 기역에서 니은을 한번 뺄게요. 기역에서 니은을 빼면 마스 x, y 소거돼요. 빼면 마스 2z는 1 하나 나왔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디귿식을 세 번째 식을 이용을 해야 되는데 2y다 보니까 2를 한번 곱할게요. 2를 곱하면 2x, 2y, 마스 2z는 8이다 보니까 이 두 개식을 기역에다가 이제 2를 곱한 식과 디귿 세 번째 식을 더해주면 y가 소거되겠네요. 자, 더해주면 3x, 그 다음에 z는 더해주니까 상수항이 2가 됩니다. 자, 결국은 여러분들이 미지수 두 개짜리인 방정식만 풀어주면 돼요. 자, 그러면 또 귀찮지만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3을 곱할까요? 3을 곱하면 마스 3x, 마스 6z는 3. 자, 그러면 두 개씩을 더해버리면 마스 5z는 5니까 따라서 z의 값이 마스 1이죠. 자, z의 값이 마스 1이니까 x가 나와요? 2양 시켜주면 3이 되고요. 3을 나누면 x는 1입니다. 자, 그러면 x가 1. 자, 그러면 x가 1, z의 값이 마이너스 1이니까 y 값 나오네요. 자, y의 값은 1, 여기 1 되죠. 결국 2를 빼니까 y의 값이 2다. 그래서 이제 알파, 베타, 감마를 다 구했는데 합을 구하라? 다 더하면 2가 되겠죠. 그래서 답이 2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유형 6번. 자, 유형 6번 봤더니 자, 연립 2차 방정식이에요. 자, 연립 2차 방정식은 여러분들이 빠르게 1차식을 찾으면 됩니다. 인수분해를 하든지. 자, 인수분해가 안 되면 2차 항소고 상수항소고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1차식을 찾으면 됩니다. 자, 유형 6번 보겠습니다. 자, x제곱 마이너스 5xy 플러스 6y제곱은 0이라는 2차 방정식. 자, 그 다음에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10. 2차 방정식. 연립 2차 방정식. 둘 다 2차네요. 자, 첫 번째 식을 봤더니 인수가 되네요. 2y랑 3y 마이너스 붙이면 x 마이너스 2y, x 마이너스 3y는 0을 만족하니까 x는 2y라는 1차식과 x는 3y라는 1차식 두 개 나왔죠. 그럼 둘 다 대입하면 됩니다. 자, 대입을 해줄게요. 자, x에다 2y 대입해서 제곱이니까 4y 제곱 더하기 y 제곱은 10이라서 5y 제곱은 10, 그럼 y 제곱은 2가 됐네요. 자, y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예요. y의 값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다 보니까 2를 곱하니까 x는 플러스 마이너스 2 루트 2가 되겠죠. 물론 복부동수입니다. 복부동수니까 그냥 뭐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즉 두 쌍이죠. x가 2 루트 2일 때 y는 루트 2. 그럼 x가 마이너스 2 루트 2일 때 y는 마이너스 루트 2. 그래서 플러스일 때 플러스, 마이너스일 때 마이너스로 여러분들이 답을 내주면 되고요. 자, 두 번째, x가 3y일 때. 자, x에 3y 대입하겠습니다. 3y 대입해서 제곱이니까 9y 제곱 더하기 y 제곱은 10이라서 10y 제곱은 10이니까 y 제곱은 1입니다. 자, y는 플러스 마이너스 1이라서 대입을 통해서 x값 플러스 마이너스 3이다. y가 1일 때 x가 3. y가 많았을 때 x가 마이너스 3 해서 이제 써주면 x가 3일 때 y는 1, 그 다음에 x가 마이너스 3일 때 y는 마이너스 1 해서 이제 네 쌍의 해가 나왔다. 그렇게 얘기를 해주면 되겠죠. 자, 문제는 지금 현재 x의 값을 a, y 값을 b라고 했을 때 a 더하기 b, 그러니까 a 더하기 b, 그러니까 두 분의 합이죠. 두 분의 합. 그럼 두 분의 합은 3루트 2, 마이너스 3루트 2, 4, 마이너스 4. 그래서 답이 아닌 게 4번,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 그래서 답이 4번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연립 2차 방정식 문제를 한번 풀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정식 문제를 해봤고요. 자, 그 다음 단원, 5단원, 부등식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부등식 아까 이제 유형 1번 문제를 풀면서 1차 부등식 얘기를 했는데, 자, 우리 교재는 2차 부등식부터 나와 있어요. 자, 우리가 이제 2차 부등식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부등식을 보면요. 자, 2차 부등식.
얘네 해를 구하자는 거죠. 자, 부등식의 해를 구하겠다는 것은 이제 우리가 x의 범위를 한번 생각해 보겠다는 얘기인데, 자, ax의 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가 뭐 0보다 크다, 0보다 작다, 0보다 크다, 0보다 작다 이렇게 뭐 네 가지 형태로 우리가 부등호를 쓸 수 있는데, 자, 여기서는 지금 이제 a가 양수일 때를 한번 생각했네요. 자, a가 양수일 때고 주어진 2차식을 2차 방정식으로 생각했을 때 두 근이 알파하고 베타 두 근이 있을 때, 존재했을 때, 네, 즉 판별식이 양수일 때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겠다는 뜻이죠. 판별식 양수일 때, 즉 두 개의 근이 존재를 했을 때. 자, 그러면 이제 보세요. 물론 이제 2차 방정식에서 이제 두 근이 존재했을 때, 자, 사실은 뭐 두 근이 존재하는데 알파가 이제 베타보다 더 크다고 할게요. 크다고 했을 때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가 뭐 0보다 크다, 0보다 작다, 0보다 크다, 0보다 작다 이렇게 네 가지로 얘기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자, 근데 이제 물론 이제 a가 양수다 보니까 a로 묶었을 때 x 마이너스 알파와 x 마이너스 베타로 이렇게 인수분해 된다는 얘기잖아요. 인수분해 이렇게 됐을 때 0보다 크면요, 큰 것보다 크고, 맞죠? 그다음에 작은 것보다 작다. 그래서 네, 이런 모양이 나오겠죠. 알파보다 작고 베타보다 커야만 부등식을 만족하겠죠. 자, 그 다음에 A의 x 마이너스 알파의 x 마이너스 베타가 0보다 작다. 0보다 작아요? 그럼 x의 범위는 사이값입니다. 알파와 베타 사이값이다. 해서 여기 알파와 베타의 사이값에 대해서만 부등호가 성립하겠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x의 범위 구해주면 되고, 자, 혹시나 이쪽에 등호가 있으면 여러분들 등호만 여러분들이 추가해주면 되겠습니다. 등호만 있으면 여러분들이 등호만 추가해서 2차 분식을 풀면 되는데, 결국 이 2차 분식의 풀이 해를 구하는 것은 근이 두 개니까 인수분해 시켜서 여러분들이 x의 범위 구하고, 혹시나 인수분해 안 되면 근의 공식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두 개의 근을 찾은 다음에 x의 범위를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개념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바로 밑에 나와 있는 개념 문제를 보면, 개념 체크 문제 보면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8이 0보다 크대요. 자, 여러분들 인수분해 되네요. 자, 2, 4, 8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4가 0보다 크다. 따라서 0보다 클 때는 큰 것보다 크고 작은 것보다 작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주어진 부등식 만족하는 해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두 번째 개념을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지금 현재 2차 부등식에 우리가 이제 해를 얘기하는데, 물론 이제 2차 방정식에서 2차 계속 이제 양수라는 것은 함수로 보면 아래로 볼로그램이 합니다. 아래로 볼로그램이 하는데, 판별식이 0보다 작을 때로 볼게요. 판별식이 0보다 작다? 실근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실근이 존재하지 않는다. 실근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서로 다른 두 개의 허근이 나온다는 뜻이겠죠, 당연히. 그럼 실근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수학에서는 모르면 하냐면요, 제가 방금 살짝 언급을 했지만은 주어진 2차 방정식, 2차 부등식, 2차 함수, 2차 방정식의 2차함계수가 양수니까 아래로 블록인데 판별식이 음수, 실근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x축과 만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프가 2차 함수의 그래프가 x축과의 교점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또 어떤 느낌이냐면 x축이 붕 떠 있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그래프가 2차 함수가 이렇게 붕 떠 있는 느낌이 나요. x축과 대해서 붕 떠 있는 느낌이죠.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그러면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가 0보다 크다? 물론 이제 a가 양수일 때를 기본 조건으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전제 조건으로. 우선 아래로 블록일 때만 얘기하는 거니까. 자, 그럼 2차 함수가 0보다 크다는 것은, 이 0이라는 것은 x축을 의미하죠. 0보다 크다. 위에 있네요. 항상 성립하죠. 항상 성립,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모든 실수에. 아까가 아니고 전 시간 때 얘기했죠. 네. 항상 성립한다는 것은 이제 모든 실수에 대해서 다 주어진 x를 얼마를 대입하든지 간에 다 성립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해가 모든 실수가 이렇게 되겠죠. 자, 두 번째,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가 0보다 작다는 0보다 작다? 아래쪽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붕 떠 있으니까 위쪽만 있죠. 자 그러면 성립하지 않네요. 성립하지 않으면 뭐죠? 해가 없는 거죠. 해가 없다.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아래로 블록 이차계에서 양수일 때 아래로 블록일 때 그래프 형태가 이런 모양일 때는 0보다 크다는 것은 항상 성립이니까 모든 실수고요. 0보다 작다는 성립하지 않죠. 아래쪽에 없기 때문에 그러면 해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요. 자 혹시나 이쪽에 등호가 들어가면요. 판별시 0보다 작으면 x축과의 교점이 없는데 실근이 없기 때문에 근데 등호가 들어간다는 것은 판별시 0일 때라는 것은 중근이에요. 그러니까 x축과의 교점이 딱 한 개만 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그래프도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여기 등호를 추가할 수가 있어요. 등호를 추가할 수 있어요. 0보다 큰 쪽에 있기도 하지만 x축과 만나기도 하죠. 등호 추가하면 되죠. 이건 등호 추가하면 안 되겠죠. 여기는 0보다 작다. 아래쪽에 없기 때문에 성립하지 않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부등식을 얘기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개념을 이제 간단하게 얘기를 했고요. 개념 체크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개념 체크 문제. 참 2차 분등식 한번 풀어봐라. 지금 4개 문제가 주어져 있는데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9가 0보다 크다 같다. 주어진 2차 식을 봤더니 완전 제곱식 x 마이너스 3의 제곱이 0보다 크다 같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여러분들 이거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겠네요. 우선 실수의 제곱은 항상 0보다 크다 같다. 항상 0보다 크다 같다. 항상 성립입니다. 그래도 모든 실수 다 되구나. 그렇게 얘기해도 되고요. 자 두 번째는요. 2차 함수가 주어진 좌변에 있는 2차 함수가 아래로 볼록인데 3에서 중근이에요. 3에서 중근인데 자 함수 그래프 자체가 x축 위에도 있지만 0일 때도 있잖아요. 아 그러면 이게 성립하는구나. 항상 성립이구나. 그러면 모든 실수가 되겠네요.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2x-1이 x제곱보다 작더라. 자 이항시키겠습니다. 자 이항시켜주면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 0보다 크다가 되겠죠. 0보다 크다. x제곱 쪽이 크기 때문에 이항시켜주면 그럼 완전 제곱식 x 마이너스 1의 제곱이 0보다 크다.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제곱 성질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제곱이면 0보다 큰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등호 빠졌죠. 등호 빠졌다는 것은 누가 안 된다는 거예요. x는 1이 안 된다. x 1만 제외하고 나머지 다 되는구나. 모든 실수다. 자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고요. 자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개념을 얘기해주면 아래로 볼록 2차 함수가 x-1의 제곱이니까 지금 현재 중근을 가져요. 1. 여기 1입니다. 1 중근을 갔는데 0보다 큰 것만 원한대요. 0보다 큰 것만 원한다는 것은 x축 위쪽만 원한대요. x축 위쪽만 원하니까 누구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까? x축과 만나고 있는 1은 안 된다는 얘기죠. 아 그러니까 x는 1이 아닌 모든 실수는 다 되겠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답을 얘기하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3번 보겠습니다. 3번은 여기다 풀까요? 네. 자 3번을 보면요. 세 번째는 봤더니 x제곱 더하기 x 플러스 1이 0보다 크더라. 자 2차 분식식 한번 얘기해버렸어요. 풀어봐라. 자 근데 좌변에 있는 2차식 자체가 인수분해 안 됩니다. 인수분해 안 돼서 이제 근해 공식을 이용하려고 한번 봤더니 근해 공식 쓰기 전부터 판별식 한번 보세요. 판별식 봤더니 b제곱 마이너스 4 AC 1이니까 마이너스 3이라서 음수예요. 판별식 음수다? 실근이 존재하지 않는다. x축과의 교점이 없다? x축과의 교점이 없다는 것은 아래로 블록인 2차 함수가 붕 떠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0보다 크겠죠. 항상 위쪽에만 있잖아요. 아 그럼 항상 성립한다는 얘기네. 항상 성립? 무슨 뜻이죠? 모든 실수다. 모든 실수다. x에다 어떤 값을 대입하든지 간에 항상 0보다 크겠다 그 뜻이죠. 네. 자 그다음에 4번을 보겠습니다. 4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이 0보다 작다. 4번을 봤더니 주어진 2차식이 지금 현재 완전제곱이라서 2x 마이너스 1의 제곱이 0보다 작다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제곱의 성질로 한번 얘기해주세요. 자 제곱이 0보다 작을 수는 없잖아요. 성립하지 않지.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해가 없다는 얘기죠. 그렇게 얘기해도 되고, 자 한번 그래프 그려볼게요. 여기 x축에 대해서 자 지금 현재 아래로 블록인 2차 함수가 완전 제곱식이니까 여기가 2분의 1이에요. 그럼 0보다 큰 쪽과 0인 쪽은 있는데 0보다 작은 쪽은 없잖아요. 0보다 작은 쪽은 없잖아요. 성립하지 않는다는 얘기지. 0보다 작을 수는 없잖아요.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해가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답을 내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개념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판별식이 0보다 작게끔 됐을 때는 실근이 없다 보니까 x축과의 교점이 없어서 여러분들이 그래프를 그릴 때 좀 붕 떠있는 그림을 그려주는데 아래로 블록인지 위로 블록인지 잘 봐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항상 성립이면 모든 실수고 성립하지 않으면 해가 없다 라고 여러분들이 얘기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봐주면 개념 체크 문제가 또 하나 있네요. 자, 개념 체크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문제를 봤더니 개념 체크 문제에서 개념. 자, 다음 부등식의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하도록 하는 k 값 한번 구해봐라. 모든 실수에 대해서 성립해야 된다? 주어진 부등식이 모든 실수에 대해서 성립을 해야 된다는 얘기는 항상 성립을 해야겠다. 그 얘기와 같은 말이죠. 그럼 뭡니까? 아래로 블록인 2차 함수가 0보다 크다는 것은 x축 위쪽에 있다는 거니까 위에만 있어야 되니까 이런 모양이 돼야 돼요. x축과 만나지 않아야 됩니다. x축과의 교점이 없어야 돼요. 실근이 없겠다. 판별식은 0보다 작아야 됩니다. 자, 풀겠습니다. 자, 판별식으로 봤더니 짝수네요. 1차항계수가 짝수니까 짝수 판별식. 네. b제곱 마스 a c 마스 k가 0보다 작다. 그럼 k제곱 플러스 k가 0보다 작으니까 k로 묶어서 k 범위를 얘기를 해주면 0보다 작기 때문에 사이값 마슬과 0. 네, 그러면 마슬과 0 사이값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대답을 해주면 되겠네요. 네,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항상 성립한다, 항상 0보다 커야 된다, 그럼 x축 위에 있어야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개념을 한번 배워봤고 거기에 따른 개념 체크 문제까지 다 풀어봤습니다. 자, 유형 1번을 한번 볼게요. 자, 유형 1번 문제를 한번 보면 직접적으로 2차 부등식을 풀어라 이렇게 나와있네요. 네. 마이너스 2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3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자, 물론 이제 2차 부등식 풀기 위해서는 인수분해를 해서 여러분들이 x의 범위를 구해주면 되는데, 자, 우선 기본적으로는 2차 함계수가 이제 양수면 조금 더 인수분해하기 편하겠죠. 그래서 이제 양변의 마이너스를 한번 곱해주면 2x제곱 더하기 5x 마이너스 3이 0보다 크거나 같다. 1, 2, 1, 3 안되네요. 네. 3, 1 해주면 6과 1이고 플러스와 마이너스 해주면 인수분해. 자, x 플러스 3 2x 빼기 1이 0보다 크거나 같다. 0보다 크거나 같다. 큰 것보다 크고 작은 것보다 작다. 자, x는 마이너스 3과 2분의 1 났으니까 2분의 1보다 크고 그다음 얼마보다 작거나 같다.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같다. 해서 여러분들이 x의 범위 구해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주어진 x의 범위는 2번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직접적으로 2차 부등식 푸는 유형 1번을 한번 봤고요. 자, 그 다음에 유형 2번 보겠습니다. 자, 유형 2번을 보면요. 자, 부등식이 x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한다. 네,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m이 0보다 크다가 항상 성립한대요. 항상 성립하겠다. 항상 성립하겠다. 아래로 블록인 2차 함수가 0보다 크다. 0보다 크면 x축 항상 위에 있어야 되고 등호 있으면 x축과 만나기도 하죠. 자, 그러면 그래프가 이런 모양이라는 거네요. 이런 모양이구나, 뭐 이런 모양. 여기까지는 된다는 거지 x축 아래로 내려오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맞죠? 자, 그러면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결국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x축과의 교점이 없고 x축에서 한 점에서 만나면 판별식이 0일 때 중근을 가질 때
이해되겠죠? 네. 자, 그럼 이제 문제를 풀면 판별식 바로 풀면 되겠네요. D제곱 마이너스 4 AC 1 M이 0보다 작다 같다. 이항시켜주면 4M이 1보다 크다 같다. 따라서 M의 범위는 4분의 1보다 크거나 같다. 그래서 M의 범위가 나왔는데 M의 최소값을 한번 구해봐라. M의 최소값은 4분의 1이다. 그래서 이제 답이 3번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부등식까지 이제 완료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평면좌표에 관련된 내용을 우리가 한번 수업을 해야겠네요. 네. 자, 우선 평면좌표 한번 보겠습니다. 챕터 6 평면좌표 보겠습니다. 자, 우선 평면좌표는 기하 파트입니다. 기하 파트에서 우리가 이제 좌표 평면을 도입해서 즉 수직선 두 개, x축과 y축 수직선 두 개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좌표 평면에 대해서 우리가 점, 직선 이런 것들 얘기해 주면 되겠죠. 자, 우선은 이제 74페이지 첫 번째 내용을 봤더니 좌표 평면에서 이제 두 점 사이의 거리를 얘기하는 거네요. 자, 우선은 좌표 평면에서 두 점 사이의 거리를 얘기하기 전에 우선 수직선부터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수직선 상에서 수직선 위에서 두 점 사이 거리. 자, 우선은 수직선, 자, A라는 점이 있고 B라는 점이 있어요. 점이 있기 때문에 좌표를 써줘야겠죠. 자, 수직선 좌표 하나 씁니다. 자, 이 좌표, 점의 좌표가 x1이고 점의 좌표가 x2일 때, 자, 두 점 사이 거리 구하라. 자, 두 점 사이 거리는 선분의 길이하고 똑같죠. 선분의 길이하고 똑같죠. 네, 그래서 이제 선분의 길이는 어떻게 됩니까? 뭐 여기서 이거 빼도 되고 반대로 빼도 되고요. 절대가 x2 빼기 x1, x2 빼기 x1을 해주면 선분의 길이가 나오겠죠. 네. 자, 근데 이걸 가지고 이제 좌표 평면을 얘기해야겠네요. 자, 선분의 길이 여기 한번 붙여야겠죠. 자, 두 번째는 좌표 평면에서의 이제 두 점 사이 거리인데, 좌표 평면이니까 당연히 수직선 두 개, x축과 y축 원점에 대해서 여기 a라는 점이 있어요. x1, y1. 그럼 여기 b, x2, y2. x좌표와 y좌표 이제 두 개 써서 우리가 이제 점의 좌표를 표현했는데, 자, 여기가 x1이고요. y좌표 y1입니다. 여기가 x2가 되고요. 여기 y좌표가 y2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두 점 사이의 거리 이제 AB 길이를 구하는 거니까, 자, 우선 밑변과 높이를 가지고 있는 직각삼각형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줄 수가 있겠네요. 자, 우선 밑변 길이는 뭐냐면 여기서 이거 빼면 되겠죠. x2 빼기 x1이고,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높이는 뭐냐면 y좌표 빼주면 되겠네요. y2 빼기 y1이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피타고라 정리를 이용해주면 빗변의 길이, 즉 선분 AB 길이를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선분 AB의 길이는 루트에다가 x2 빼기 x1 제곱 더하기 y2 빼기 y1 제곱이다. x2 빼기 x1 제곱 플러스 y2 빼기 y1의 제곱이다 라고 해서 우리가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할 수 있습니다. 자, 물론 이제 그림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서 두 점 사이의 거리, 선분의 길이를 한번 구해봤는데, 물론 이 공식은 기본적으로 외워주고 있어야겠죠. 네. 그렇다면 자, 저랑 같이 한번 개념 체크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개념 체크 문제를 봤더니 지금 현재 두 개 문제가 있는데, A라는 점은 3,2가 주어져 있고 B라는 점은 5,6이 주어졌는데,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라. 자, 선분의 길이 구하라는 얘기죠. 자, 루트에다가 x2 빼기 x1, 5 빼기 3의 제곱, y2 빼기 y1, 6 빼기 2의 제곱이다. 자, 그러면 2의 제곱이니까 4, 4의 제곱이니까 16. 그래서 루트 20. 간단하게 얘기하면 2루트 5가 되겠네요. 네, 2루트 5가 되겠다. 자, 두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자, 원점 0,0과 A 3,2 사이의 거리 한번 구해봐라. 즉, 선분 OA의 길이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루트에다가 x2 빼기 x1 제곱이니까 바로 9라고 쓸게요. y2 빼기 y1 제곱이니까 4. 그래서 루트 13이 두 점 사이의 거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두 점 사이의 거리인 선분의 길이를 한번 구해봤고요. 자, 그 다음 페이지, 자, 76페이지 유형 문제 보겠습니다. 자, 문제 1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문제를 봤더니 두 점이 주어졌을 때 거리가 루트 10이라고 직접적으로 주어졌네요. 양수 x의 값을 구하라. 자, A라는 점이
x, 2 b라는 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1, x 더하기 1이라고 주어졌을 때 두 점 사이 거리가 루트 10이다. 네. 선분의 길이가 루트 10이죠. 자, 그럼 여러분들 빨리 구해야 됩니다. 루트 뭐 x 빼기 x1 제곱 뭐 이렇게 빼도 되고 아니면 반대로 빼도 됩니다. 맞죠? x 빼기 x1 제곱 x 플러스 1의 제곱 y 빼기 y1 제곱 여기서 이거 빼면 얼마입니까? 네. 2 빼기 x 빼기 1이니까 1 빼기 x의 제곱이 루트 10이다. 자, 그러면 양변적을 통해서 이제 근호가 없어진다고 생각을 해버리면 2차 식이 나오겠네요. 자, 그러면 x제곱 더하기 2x 플러스 1과 1 마이너스 2x 플러스 x제곱 10을 만족하는 거죠. 그럼 이제 없어지니까 결국 2x제곱과 2가 10을 만족한다는 뜻이네요. 네, 그러면 2x제곱은 8이기 때문에 x제곱은 4입니까? 따라서 x는 플러스 마이너스 2인데 양수 x의 값을 구하라. 네, x의 값은 2가 되겠죠. 자, 그 다음 유형 2번 보겠습니다. 유형 2번. 자, 유형 2번 봤더니 a라는 점 2, 마이너스 1 b라는 점이 4, 2 그 다음에 c라는 점이 2, a라고 해서 주어져 있는데 AB 길이와 BC 길이가 서로 똑같도록 이것을 만족하는 실수 A 값의 합을 한번 구해봐라. 자, 그럼 직접적으로 두 점 사이 거리를 구해야겠네요. 자, 그럼 우선은 좌변부터 구할게요. 루트. 자, AB 거리니까 x2 빼기 x1 제곱이니까 뺀 다음에 제곱이면 4가 되겠죠. y2 빼기 y1 뺀 다음에 제곱이니까 9가 됩니다. 자, 이번에는 BC 길이 한번 구해볼게요. 3번 BC 길이. 자, x2 빼기 x1 제곱이니까 2 빼기 4의 제곱은 4 y2 빼기 y1 제곱이니까 a 빼기 2의 제곱. 자, 그러면 주어진 식 방정식만 풀면 되겠네요. 우선 제곱을 시켜버리면 근호가 없어지면서요 양변에서 4가 소거되네요. 결국은 9는 a-2의 제곱이다. 물론 이제 제곱을 풀어서 직접적으로 이제 2차반이 풀어도 되지만 제곱해서 9가 되는 것은 3이나 3이다 이렇게 해결해도 되겠네요. 따라서 a의 값은 5 a의 값은 a의 값은 마이너스 2다. 그래서 a는 5와 마이너스 1 그래서 합을 구하면 4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두 점 사이의 거리 구해봤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봐주면요. 자, 그 다음 페이지는 조금 살짝 응용되는 유형 두 개가 나왔네요. 자, 유형 3번하고 유형 4번 보겠습니다. 자, 유형 3번을 봤더니 자, A라는 점이 3,5 3,5가 주어져 있고 B라는 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이 주어져 있는데 이것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X축 위의 점 P의 좌표 한번 구해봐라. 같은 거리에 있으면서 X축 위의 점 P를 구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이 이제 P라는 점의 좌표를 잡아주면 되겠죠. 뭐 P라는 점을 뭐 X, 0이라 잡아주면 X축 위의 점이에요. Y좌표가 0이다. 자, 근데 같은 거리에 있으니까 AP, BP AP 길이와 BP 길이가 같더라. 이거 이용해주면 P의 점의 좌표가 나오겠네요. 근데 가끔 이제 현장에서 제가 이제 수업을 하면 가끔 이제 수험생 여러분들이 이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지금 이제 단원이 기하 파트인 평면좌표부터 이제 수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대부분 학생들이 이런 질문을 많이 해요. 선생님, 교수님, 그림을 그릴 때가 있고 안 그릴 때가 있는데 언제 그려서 풀고 언제 안 그려서 풉니까? 이런 질문을 많이 해요. 근데 이거는 자기가 이제 공부를 하면서 수학 공부를 하면서 그런 게 잡혀야 돼요. 항상 그림을 그릴 수는 없잖아요. 또 그렇다고 해서 그림을 안 그릴 수도 없고 그림을 그려보면서 문제를 파악할 수도 있고 안 그리면서 문제를 풀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문제를 많이 풀면서 이럴 때는 문제 파악하기 위해서 그림을 그려야 되고 이런 문제는 또 그림을 그릴 필요 없이 그냥 바로 대수를 이용해서 대수식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그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그런 자세 그런 훈련을 해줘야만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를 잘 풀게 되는 겁니다. 자, 보세요. 그림 안 그렸잖아요. 맞죠? 네. 자, 그러면 이제 구하겠습니다. 루트에다가 두 점 사이 거리 구하니까 x 빼기 x1 제곱
x마 3의 제곱 y2 빼기 y1 제곱 바로 계산하면 25가 되겠네요. 자, 루트에다가 bp 두 점 사이 거리 구하니까 x2 빼기 x1 제곱 플러스로 바뀝니다. x 플러스 3의 제곱. 자, y2 빼기 y1 제곱이니까 1이 되겠죠. 네, 마찬가지로 2차 방정식 풀면 되겠네요. 자, 2차 방정식 시 양변 제곱해주면 루트가 없어집니다. 루트 그냥 이렇게 바로 없애면 되고, 아니면 여러분들 뭐 양변 제곱 하겠다, 양변 제곱 하겠다, 여러분들이 평상시 공부했을 때 이렇게 양변 제곱 써도 되고요. 그냥 제곱 이렇게 없애도 되고, 아니면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이렇게 양변 제곱 양변 제곱 이렇게 합니다. 글씨를 다 쓰기에도 좀 시간이 아깝다 보니까. 자, 그럼 이제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9랑 25랑 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9 플러스 1 해서 이제 x제곱 소거되고요. 자, 9도 소거되네요. 네. 자, 그럼 이항시켜주면 마이너스 12x는 이항시켜서 25를 빼니까 마이너스 24다. 그래서 x의 값은 2가 나왔네요. x의 값이 2라는 것은 결국 p라는 점의 좌표가 2,0일 때, 그럴 때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의 좌표를 구하게 된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2번을 풀어봤습니다. 자, 유형 4번 보겠습니다. 자, 유형 4번 보면 좌표 평면 위에 두 점 a 2,3하고 b 4,1. 자, a 2,3과 b 4,1. 점 a랑 b가 주어져 있고 x축 위로 움직이는 점 p에 대해서, 자, x축 위에 점이 있어요. x축 위에 점 p에 대해서, 자, 문제 뭐라 했냐면 AP 플러스 BP의 이것의 값이 최소가 된다. 네, 최소가 되도록 해주는 점 P의 좌표 A,0일 때 상수 A 값을 한번 구해봐라. 자, 우선은 이 문제를 봤을 때는 우선 방금 풀었던 유형 3번하고 좀 비슷하긴 합니다. 근데 거리의 합의, 지금 현재 뭘 구하는 거냐면 최소값을 구하는 거예요. 지금 최소값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 문제는 그림을 그려야 돼요. 유형 3번에서는 이제 그림을 안 그려도 됐었던 문제인데 이 문제는 그림을 그려야 됩니다. 자, 그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좌표 평면 x축과 y축 원점이 주어져 있고 a는 2,3이에요. 1, 2, 3. 그러면 2,3 여기 이렇게 있고요. 자, 그 다음에 b는 4,1이네요. 1, 2, 3, 4, 1 해서 이제 b 4,1이 있는데, 자, 지금 현재 a랑 b는 정점이에요. 고정된 점인데 x축 위에 점 p가 있어서 AP랑 BP를 연결했을 때 이 값이 제일 짧아야 된대요. 최소가 돼야 된대요. 물론 이 문제를 잘 푸는 이제 수험생도 있겠지만 이 문제를 뭐 이렇게 힘겨워하는 학생들도 있을 거예요. 자, 이 문제는 어떻게 푸냐면 이렇게 푸는 거예요. 자, 예를 들게요. 뭐냐면 제가 여기 있어요. 예를 들면 저 2,3에 제가 있습니다. 빨간색은 좀 그러니까, 자, 파란색으로 할게요. 자, 빨간색은 좀 그러니까 제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 2,3에 위치하고 있고 여기 4,1에 제 옆은 와이프가 있습니다. 와이프. 제가 결혼했으니까 이제 와이프. 물론 오늘 반지를 못 꼈습니다. 바빠서 아침 일찍 일어나는 바람에. 자, 그런데 제가 이제 와이프를 만나러 갈 건데 그냥 가면 조금 미안하고 그렇잖아요. 또 어여쁜 와이프를 만나러 가는데 혹시라도 한 다발 사갖고 이제 선물을 해줘야 되는데 여기 이제 꽃집이 많이 있어요. 꽃집거리입니다. 그래서 꽃집을 들렸다가 꽃을 한 다발 사서 이제 선물을 갖다 줄 건데 어느 꽃집에 들렸다 가야지 조금 더 빨리 만날 수 있을까? 그 문제하고 똑같은 문제죠.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제가 2,3 위치에 있지만 x축 대칭이 돼서 여기 a 프라임 즉 2,-3에 있다고 생각을 할게요. 그래서 y프를 향해서 쭉 다이렉트로 연결해버리면 바로 여기 있는 점이 P가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대칭점이니까 이렇게 가버리면 이 길이랑 똑같기 때문에 가장 짧은 길이가 돼요. 왜냐면 이렇게 가는 게 제일 짧다, 즉 이게 제일 짧다, 이렇게 가는 것보다는 얘가 제일 짧잖아요. 선분이. 이해되겠죠? 그래서 이 길이로 구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최소값은 이제 구할 수 있겠네요. 최소값은 뭐가 될 수밖에 없냐면 A P가 될 수밖에 없죠. 자, 그러면 이제 두 점 사이 거리 구하면 되겠네요.
루트에다가 x2 빼기 x1 제곱이니까 4가 되고요. y2 빼기 y1 제곱이니까 1에서 마이너스 3을 뺀 다음에 제곱이니까 4제곱 16. 그래서 루트 20 해서 2루트 5가 최소값이에요. 최소값. 가장 짧은 거리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최소값을 구하는 게 아니라 점피를 구하랬어요. 자, 점피를 구하라? 여기는 점을 구하는 거죠. 자, 여기는 점을 구하려면요. 여러분들이 직선의 방정식,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한 다음에 x절편, x축과 만나는 x절편, 즉 y에다 0을 대입해서 값을 구해야 돼요. 근데 아직 직선의 방정식 안 배웠잖아요. 이렇게 구해도 되는데? 근데 아직 안 배웠기 때문에 이렇게 할게요. 어차피 이게 합동입니다. 대칭 시켰기 때문에 합동인데 합동이고 닮았어요. 여기가 직각삼각형, 이 조그마한 직각삼각형이 닮았어요. 그럼 이 길이가 얼마냐면 3이죠. 이 길이는 얼마냐면 1이죠. 그럼 여기도 3대 1이 돼야 돼요. 3대 1이 되는데 여기는 지금 현재 2고요. 여기 4잖아요. 그럼 이 길이가 2인데 3대 1이잖아요. 2를 3대 1로 계산하면 어떻게 되죠? 길이가 2인데 이 길이가 2인데 3대 1이니까 4개 중에 3개 4개 중에서 3개 가져가니까 2분의 3이죠. 근데 이 길이가 2분의 3이에요. 이 길이가 2분의 3. 그럼 이 길이는 이제 2분의 1이 되겠죠. 근데 길이 구하는 게 아니라 이제 좌표 구하는 거죠, 여기. 자, 원점 2, 2분의 3. 자, P라는 점은 원점 2, 2분의 3, 0이 되겠네요. 아직 직선의 방정식 진도를 나가지 않는 상황에서 만약에 점의 좌표를 구하고 싶다면 닮음 이용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A가 얼마입니까? 점 P의 좌표는 2분의 7. 네. 2분의 7,0이 되겠다. 해서 A의 값은 2분의 7, 1번입니다. 해서 두 점 사이의 거리, 평면 좌표까지 한번 오늘 수업을 해봤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께서 오늘 배운 내용, 개념과 그 다음에 개념 체크 문제 풀고요. 그 다음에 유형 문제를 충분히 복습해서 여러분들 확실하게 알고 여기에 관련된 문제는 모두 다 해결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